대표님. 네. 자, 안녕하세요. 마홍일 대표입니다. 자, 오늘 좀 특강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뭐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새해 시작됐는데 또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집중해가지고 이 올해 어떻게 잘 대응해서 또 수익을 낼지 특강이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다시 녹화 방송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여대 TV 그 너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한 번 더 리바이벌 계속 여러분 돌려볼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신경 쓴 특강이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자, 삼성전자 기준으로 12만 원이 넘어갔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뭐 66만 원대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시장 앞으로 5,000포인트, 6,000포인트 가는 거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은 무조건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보다 소외적인 종목들도 많이 있고 오늘은 반도체가 좀 갔죠. 그런데 내일 반도체가 또 간다? 모레도 또 간다? 이거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무너지거나 또는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많이 갔던 친구들 위주로 조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저는 2026년도에는 한 번의 조정은 한번 크게 온다. 그게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잡아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상반기 때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까지 좀 잡아드릴 겁니다. 자, 1시간을 특강 형식으로 잡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시고 또 학생여대 TV 들어와서 한 번 더 그 찾아가서 구독 누르시고 한 번 더 보세요. 자, 오늘 금요일 이 시간 이 방송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과열된 밸류에이션이라는 말은 좀 식상하죠. 네, 지금 뭐 엄청 많이 올랐다 이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저는 미국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 봐보면 지금 현재 나오는 3년 연속 강한 랠리가 나왔는데, 자, 3년 연속으로 오른 이 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4년, 5년, 올해는 무조건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 그 근거가 사실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라는 게 사실은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고점을 돌파하다 한번 조정을 받고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이 정확합니다. 지금 상승 추세가 완전하게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한번 숨 고르기 장세고 오늘 좋았을 뿐이에요. 국내상 기준으로. 하지만 미국 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장도 같이 조정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장 조정 나왔는데 우리나라 조정 안 나온다? 그거는 그럼 제가 이 강의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미국 장을 많이 연구한 사람으로서 미국 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사실 지금 뭐 여기서 이제 CAPA라고 하는데 CAPA가 뭐냐면 10년치의 펄을 지금 에버리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치의 퍼의 그러니까 10년치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1년치를 보는 게 아니라 10년치의 퍼를 딱 놓고 봐가지고 이게 얼마나 지금 현재 과열인가 아닌가를 10년치의 평균을 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기말고사를 되게 잘 봤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그 내신이라는 거는 뭐 1학년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 2학년 때 기말고사, 공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평균치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균치를 10년치로 낸 게 CAPA인데 이게 지금 현재 32 정도라고 한다면 미국의 현재 CAPA가 32인데 이게 지금 역대 최고가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치가 뭐냐? 평균치가 몇이라고 했을 때 선진국 기준으로는 한 19 정도가 선진국 기준이고 뭐 후진국도 5도 있고 4도 있겠죠. 하지만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올린 게 뭐가 많이 올렸어요? AI 관련된 것들이 사실 거의 다 올렸죠.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더 이상 전기차주가 아니라 AI 관련주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련주고 그런 것들 위주로 굉장히 다 시장을 올렸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차익 매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야 한번
차익을 조정하자 이렇게 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거나 했을 때 굉장히 큰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보다 아무 이유 없이 시장 다 좋고 분위기 좋은데 찬물을 끼울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를 현재 CAPA가 32배라는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글로벌 부채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글로벌 부채 자체가 뭐 사실 돈을 찍어내서 코로나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건데 현재 이게 사상 최고치에서 좀 조절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나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최고치는 계속 갱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한번 빵 하고 터질 가능성이 좀 있는 타이밍인데 그게 가장 먼저 터지는 거는 아마 지금 뭔가 차익 매물이 나올 만한 AI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올 초 살짝 불안하다라는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 부채가 그러니까 세계 부채가 이 정도다. 그리고 지금 부채가 그러니까 지금 세계 GDP 비율은 310%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머징 마켓 부채도 109달러. 이게 이머징 마켓의 이런 부채들은 사실 이게 개선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되기 힘든 이런 부채들이 굉장히 많이 현재 쌓여 있는 상태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사실 제가 쭉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만기가 몰려 있는 시점에 고금리 한계가 겹치는 구조. 이게 뭐냐면 현재 이제 상반기죠. 만기가 도래합니다.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돈이 한번 확 도는데 그때 주가는 그러니까 만기라는 게 있어요. 채권도 그렇고 뭐 이제 모든 선물도 그렇고 만기라는 게 있는데 만기 채권이 도래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청산과 그거에 대한 돈을 뭐 갚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돈의 이동이 있겠죠. 돈의 이동이 있는데 이런 만기가 도래했을 때 나오는 돈만 하더라도 3.2조 달러. 네. 와. 3,200조예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시장 다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새해 초부터 긴장하라 그러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아예 안 써요. 왜냐? 저는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언제나 좋을 때 이게 보험을 들어야 되고 안 좋을 때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좋을 때 의심을 해야 되고 좋을 때 어떤 전략을 해서 그 틈새 사이를 어떻게 내가 또 이 좋은 상황을 더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더 꼼꼼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시장이 그냥 삼성전자 12만 원 갔네 좋죠.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너튜브나 아니면 다른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삼성전자 5만 원 오면은 정말 그냥 진짜 크게 한번 지르고 싶습니다. 부동산 같은 것도 팔고 사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5만 원까지 왔을 때 사람들한테 이거 정말 좋은 가격 같다고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4만 원 갈 것 같아요. 3만 원 갈 것 같아요. 시장 너무 안 좋으니까 더 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 당시 때는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반도체 업황이 뭔가 안 좋다 뭐다 삼성전자 지금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니까 그때는 안 사더니 나중에 8만 원 9만 원 되니까 그때 살 거 이럽니다. 자, 위기 때는 희망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좋을 때는 위기를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기본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리는 거예요. 새해 때 이거 갈 거야, 이거 몇 프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뭔가 이렇게 긴장하고 시장을 봐야 된다는 말하는 건 대략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방송이잖아요. 경제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다 희망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 안에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잡아드리려면 정확한 데이터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잡아드리면 지금 현재 2025년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에 나오는 달러 만기만 하더라도 3.2조 달러, 3,200조 우리나라 하나로 최소 4,000조 정도가 된다 이거죠. 이게 시장에 굉장히 큰 바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전 거에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부채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빚을 갚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 이걸 갚기 위해서 갖고 있는 주식들이 굉장히 또 큰 청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문 용어 최대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기라는 게 있고요. 만기가 끝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돈을 받거나 또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시장에서 한정돼 있는 돈에서
흘러가는데 주식시장은 거기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 메커니즘을 한 번 더 이렇게 봐보면은 뭐 신용 경색 자금 회수, 이 자금 회수 때 이제 돈이 많이 이제 그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분할된 위험 자산이 동반 조정됩니다. 자, 그러면서 2000년 하락장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트리거가 트리거라고 말하죠. 경제학 용어로는. 자, 이렇게 뭔가 시장 자체가 한 번 이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시즌이다라는 거를 새해 초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특강을 나오면서 생각을 한 거는, 정말 저는 매번 나오지 않아요. 오늘 좀 특별하게 나온 건데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잡아줘야 될까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 리스크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제가 또 한 번 더 쉽게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 여기 뭐 QR코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그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주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리스크 메커니즘 자료 좀 원합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제가 무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고 뭐야 안 눌렀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이게 넘어가게 됐는데 성장 둔화 부분들이 있어요. 성장 둔화라는 거는 지금 올해 그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더 좋을 거라고 나오는 리포트는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성장이 뭐 예를 들어 2.3%, 3%, 3.5% 요 사이에 논다면은 올해는 뭐 2%에서 3% 사이니까 좀 더 전망치가 다 낮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전망치가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더라도 성장률 자체가 올해는 좀 더 둔화될 거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말들이 뭐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굉장히 관세 정책을 피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잊고 있었죠. 왜냐하면 야 50%칠 거야 한 다음에 뭐 10% 이렇게 치니까 말만 세게 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과거보다는 더 많이 치고 있는 건 맞고요. 미국은 그 무기를 다 조건을 걸었어요. 자, 너희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걸 다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줄 거야를 지금 다 모든 나라가 지키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약속 안 지킨 뭐 나라에 대해서 세게 치기 시작할 거예요. 트럼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 특히 중국도 그렇고요. 자, 미중 무역 전쟁은 뭐 사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게 뭐 다 끝났다?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로 그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뭔가 이 관세적인 부분으로 글로벌이 한 번 더 둔화되거나 이렇게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높이 있다. 이 부분. 자,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실 그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 우리나라에서 10,000원짜리가 너네 나라에서 1,000원에 팔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1,000원짜리 너희가 10,000원 파는 걸 서로 바꿔서 서로 자유무역을 WTO로 해가지고 잘 해보자라는 이런 무역으로 이렇게 전 세계가 같이 부응을 했는데 지금은 야, 쟤네들이 언제 끊을지 몰라. 갑자기 히토리라는 걸로 갑자기 끊어버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자생력을 키워야 돼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자생력을 키워야 돼. 왜냐? 옆에 있는 사람이 싸게 주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너희들한테 주고 이렇게 이쁘게 살아가는 사회가 조금 사람들이 이기적인 걸로 바뀌게 되면서 야, 너희한테 내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하고 더 비싸게 불러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뭐 인류학적으로 이런 것들은 언제나 생기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생겨요? 야, 우리 자체적으로 쌀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국방도 진짜 신경 써야 되고 갑자기 침략하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어떤 게 요즘 좋아요? 국방 관련주는 다 어느 나라도 다 예산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국방. 왜냐? 사실 나라들이 사이가 좋으면 국방비가 왜 들어갑니까? 국가를 방어하는 어찌 보면 소비적인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1등, 2등이죠. 아무도 못 건듭니다. 네, 서로도 건들기 힘들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가 계속 해가지고 거기 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갖고 온 종목 중에 하나가 그 국방 관련 주예요. 자, 시장 자체가 이렇게
문세 이런 무역 관세나 이런 걸로 싸우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싸워버리고 뭐 이러니까 캄보디아도 지금 미사일 날라오고 난리가 났죠. 이런 식으로 뭔가 태국과 캄보디아 이런 전쟁들 이런 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도 뭐 안 끝났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시장에는 계속 영향을 줄 거다. 시장에는 좋은 거 아니에요. 자. 뭐 무역 갈등 이런 얘기를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물가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기업 이익 측면에서도 뭔가 이게 리스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북한 이슈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나라에게 돈이 들어오는 게 좀 한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잡아드릴 게 이제 통화 정책인데 여러분들이 통화 정책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돈은 찍어내면은 무조건 주식시장이 좋아요. 자, 그리고 찍어내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인데 금리를 내리면은 시장에는 좋아요.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를 동결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비치는 게 이제 파월 의장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압박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간다는 말이 많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하기에는 시장에 비춰진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지금 과도하게 했다가는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되려 더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다는 보고서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다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금리를 낮추든 몰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낮추든 동결하든 시장 자체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를 반증하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이 아주 안정적이라면은 그냥 막 금리 인하할 거예요. 하지만 금리 인하 조금 하는 것도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그 금리 정책할 때는 이제 10명의 그런 페드 의원들이 여러 가지 막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금리 인하했다가는 이런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은 거죠. 말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리스크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무조건 시장의 금리적인 것만 봐도 진짜 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을 때 금리를 그냥 막 낮춥니다. 막 2포인트, 뭐 1포인트까지도 막 낮추고 쭉쭉쭉쭉 낮춰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굉장히 한 번 조금 낮추는 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여기 QR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카메라 이렇게 하면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료 그냥 드릴게요. 오늘 특강으로 나온 거니까 여러분한테 자료는 다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연주의 연주 Q의 양적 완화의 종료는 시장이 보는데 스트레스 신호가 현재 상황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냥 쉽게 이해하실 때 시장 자체가 불안하니까 연준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시장의 관심인 거예요. 자, 시장이 좋았을 때는 언제가 좋았냐? 그냥 제로 금리로 쭉 유지했을 때 있었죠. 그러니까 금리가 0이고 그냥 쭉 유지했을 때가 시장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금리 이야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금리 인상 조금 시작했을 때 시장은 엄청나게 흔들렸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잘했으니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신청하셔서 파일로 받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2026년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좀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 짧게 정리했고요. 자료로는 좀 잘 정리해놨으니까 자료 신청할 분들 지금 여기 QR로 들어와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을 대표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어떤 거 알아야 되는지 이거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2026년도에는 어떤 종목 상반기 때, 그거 저는 막 1년 보고 이러진 않고요. 자, 상반기 때 어떤 것들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 세 가지입니다. 국방 무인화랑 그리고 AI 인프라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이 세 가지인데요. 자, 제가 여기서 좀 집중해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국방 무인화 이 부분들은 사실 그 국방비를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계속 올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는 이제 그 컨센서스 이런 그 실적 발표를 할 때 이 실적이 좋아졌다 뭐했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올 겁니다. 결과치가 성적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성적표가 좋을 게 눈에 보여요. 그냥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종목이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 국가와 연결된 이런 그 국방 관련 대주는 무조건 좋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실적이 안 좋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을 겁니다. 최근에 K9도 뭐 엄청나게 팔고 그랬잖아요. 막 지금 엄청나게 최고가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실적이 무조건 좋을 거는 이제 국방 무인화 관련된 주고요. 두 번째는 뭐 AI 인프라 이것도 실적 좋을 겁니다. 자,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인프라 관련된, 그러니까 AI가 뭐 만들어주고 이거를 인프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뭔가 딱 이제 그러니까 엔진을 만들었다고 치면은 이제 엔진을 만들었으니까 차로 만들고 이 차로 만들어서 이 껍데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시판을 하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엔진을 만드는 게 지금 AI의 처음 엔비디아가 엔진을 만들었다고 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껍데기를 만들어가지고 차 운행하고 거기에 대한 메이커를 페라리다 뭐 벤츠다 이런 걸 붙여가지고 뭔가 딱 만들어 사람들이 끌고 다니기 시작하는 이 단계가 이제 인프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엔진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나가느냐 이런 인프라 이런 관련주들 그런 것들도 올해는 당연히 좋을 거고 사이버 보안 왜냐면 최근에 막 저도 KT에서 연락 왔어요. 아씨 이거 좀 해지만 안 하면은 뭐뭐 해주겠다. 왜 그런가 봤더니 최근에 또 해킹 당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SK도 해킹당해, 지금 KT도 해킹당해, 해킹 아주 이슈가 난리가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어쨌든 이런 AI에 관련된 것들과 같이 커나가는 게 어쨌든 사이버 보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제가 딱 하나씩만 뽑았거든요. 종목들. 그 종목명도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종목명만 알아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안다고 바로 그냥 막 사고 그럴 것도 아니고 저는 정리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QR코드 여기 찍고 이제 종목 한번 정리한 이런 자료들 여러분들이 뭐 투자는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잘 정리된 자료를 드리니까 들어와서 자료 좀 주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정리된 자료 오늘 강의한 거 이 올해 시장에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시장이 어떻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종목들은 좀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걸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국방 무인화 드론은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 무인 드론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 무인 드론 자체가 뭐 천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뭐 수백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쟁 때에 쓰이는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무인 드론 하나가 어쨌든 어떤 탱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부위를 굉장히 무력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죠. 네,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무인 쥐레 찾는 거. 네, 자. 쥐레를 무인이 찾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좋죠. 옛날에 사람이 다 찾고 그랬는데 요즘 자녀들 한 명 낳고 이러는데 가가지고 쥐레 찾다가 다리 잘라주고 해봐요. 난리 나죠 이거.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거 해야 돈 아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무인 쥐레 찾는 거 그리고 무인 드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사업에도 필요하죠.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딱 붙어 있고 거기에 다 쥐레입니다. 다 쥐레예요. 다 그쪽 금방 가면 다 쥐레라고 하더라고요. 쥐레를 어마어마하게 심어놨습니다. 왜냐면 그냥 다 붙어있기 때문에 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이제 무인 쥐레 찾기로 해가지고 다 이제 찾아내고 긁어내고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도 이 기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현재 쥐레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무인 드론 기계 이거는 사실 무인 폭탄 드론 이런 것들은 수요가 꾸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 놓습니다. 거의 사재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뭐 무인 폭탄, 자살 폭탄
자살 폭탄이죠. 윙 가도 팡 같이 터트리는 거. 이거 뭐 재활용하나요? 그냥 터지면 끝입니다. 거의 폭죽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량도 많아요. 전쟁탕에 되면 이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앞으로 좋다. 왜냐? 제가 말했죠. 국가들 사이에 사이들이 그렇게 안 좋아지면서 그렇게 국방비를 늘린다고요. 그런데 예전처럼 비싸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로 갑니다. 가성비로 가는 게 이제 무인 드론 같은 거예요. 가성비죠.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전투기 한 대에 막 100억 막 이렇게 최소 100억에서 1000억 이렇게 하는데 스텔스기 하나에 무인 드론기 수천 대 사면은 그런 거 하나 잡죠. 네, 이제 잡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가성비다. 그런데 대부분 나라가 돈이 많나요? 안 그렇죠. 대부분 나라는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도 이 무인 드론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글로벌 매출을 노릴 수 있는 게 이제 국방 중에서 무인 드론인데 무인 드론을 만드는 회사예요. 자, 사실 이 자폭 드론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위협적이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서로 자폭 드론을 굉장히 많이 쏘죠.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눈으로 익혔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 안 하도록 하고요. 자, 그 종목명 이름 퍼스텍이에요. 자, 사실 첫 번째 이 국방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이 퍼스텍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굉장히 진주 같은 종목이에요. 좋아요. 네, 올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비 사실 이제 방산 매출이 뭐 90%인데 대부분 무인 디지털 네, 무인 디지털에 다 그냥 다 무인 들어가는 것, 드론이랑 무인 쥐를 찾는 거 이런 걸로만 매출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인으로 그러니까 좀 최첨단 시스템이죠. 요즘 많이 쓰는 신종이죠. 네, 신형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성도 좀 높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국방 예산을 하실 때 집중되는 분야가 현재 2026년 국방 예산이 실제로 집중되는 분야가 드론, 정찰, 요격 체계에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랑 딱 맞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도 지금 현재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무조건 괜찮겠다 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사실 퍼스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방산 매출이 이제 동기 대비 40% 성장하고 그리고 무인기, 드론, 항공우주 신규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국방부의 무인 AI 강국 로드맵과 맞물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증권사 리포트에서 다 좋게 되고요. 저도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된 것들을 한번 그 발주인가 뭐 아무튼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분석을 또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네, 그래요. 좋아요. 어떤 부분이 좋냐면 지금 현재 국방비 예산이랑 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잘 하고 있고 좋은 거 만들어요. 좋아요. 네, 이게 뭐 연결돼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랑 그리고 국방이랑 좀 더 협업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제품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리포트를 좀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리스크 요인으로 보자면은 뭐 사실 뭐 일정 뭐 개발하면서 약간 좀 천천히 나오거나 그리고 수주 공백 이런 건데. 이 부분은 모든 기업에 다 포함되는 리스크니까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별로 없다. 그러니까 다른 리스크가 대부분의 기업들의 리스크가 20% 기준으로 삼성전자도 리스크가 있는 거죠. 20% 잡았을 때 얘는 그래도 5에서 10% 정도밖에 리스크가 없다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좀 괜찮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이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종목으로 첫 번째 거 뽑아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굉장히 빠르고 깔끔하죠. 저는 사실 뭐 어떤 종목을 팔거나 이런 개념이 전혀 없고 여러분한테 1시간짜리 특강, 그러니까 50분이죠. 중간 하는 거 빼고 특강 하러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2번, 3번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사실 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리딩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리포트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교육 이런 걸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나오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 자료가 나중에 한 5월 말에 봤을 때 와! 할 정도의 이런 게 나왔으면 하는 욕심이 있죠. 개인적인 욕심이. 저도 이제 네임 밸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튼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자, 포스코 DX 말 그대로 포스코 밑에 있는 DX가 뭐냐? 분산 뭐 쉽게 말해가지고 이거 그냥 무인화예요. 이거 그 AI로 자동화, 디지털. 그러니까 공장을 디지털화 한다는 겁니다. 포스코 DX는 포스코에서 만든,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공장을 무인화, 그러니까 공장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파는 곳이에요. 쉽죠? 포스코 DX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에 다 그게 있어요. 포스코 DX. 뭔가 포스코 예를 들어서 삼성 철물점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어떤 느낌 들어요? 삼성에서 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포스코 DX는 그냥 매출의 95% 이상이 포스코에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DX는 여기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는 다 포스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거의 90%가 포스코입니다. 뭐 포스코에서 뭐 만들어요? 철강 만들죠. 철강 만들 때 철강 만드는 거를 좀 약간 디지털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강 만든 걸 디지털화 하면서 예전에는 사람이 쇳물 끓이고 다 끓이고 뭐 다 했죠. 이거를 이제 좀 디지털 무인화할 건 하고 그리고 철에 녹는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최적으로 분량이 최대한 로스가 안 나도록 분량이 안 나게 다 계산하고 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로 요즘에 농작물도 많이 만들잖아요. 농작물도 했을 때 그게 그러니까 토마토를 스마트 팩토리로 만들면은 세상 그 맛이 달고 뭐 굉장히 그 영양소도 풍부하면서 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굉장히 잘 짓는 거죠, 스마트가. 이거를 잘 넣어가지고 공장 운영을 굉장히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스코 DX에서 포스코를 발주를 해가지고 나온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한 2,500억 정도의 원가 절감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봤어요. 제가 이거를 좀 찾는데 힘들었는데 2,50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디지털화하면서 포스코가 수익이 난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뭔가 효과가 있다는 거겠죠. 효과가 있으면 어때요? 계속 다 바꾸겠죠. 지금도 현재 제철소에 가봐요. 사람들이 거의 다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뭔가 디지털화 되게 하면은 정말 기계나 뭐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디지털로 되면서 로스도 줄면서 실질적으로 뭐 거기는 노조도 많죠. 노조 같은 것도 막 덜 하겠죠. 로봇 거의 이렇게 디지털화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장점들이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코에 있는 발주만 하더라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포스코에서 포스코 DX한테 줄 디지털화 하는 그 비용만 한 1조에서 3조 사이면 정확합니다. 1조에서 3조 정도가 이미 아직도 대기 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화 시킬 때는 계속 유지 관리를 합니다. 이게 이런 걸 수정, 유지 관리 비용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시스템 세팅하면서 벌고 유지 관리하면서 벌고. 그러니까 수익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는 거고 그리고 발주가 어디로 해요? 막 외부로 막 이렇게요. 해외 가가지고 우리 이런 게 종장 팩토리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막 영업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포스코에다 하면 된다니까요. 얘네들. 포스코 DX라서. 포스코의 자회사라고 보며 봐도 무방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의 안정성은 그냥 1000% 매출 안정성이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너무 지금 현재 이거 너무 약간 그런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포스코 안에서 해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기업들이 시장이 조금 조정받거나 시장이 조금 어려워도 그냥 제 갈 길 갈 거다.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준 건 맞거든요. 그리고 매출 어디서 내? 포스코에서 거의 다 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건 어차피 대기하고 있고 꾸준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 자체가 뭐가 있어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 지금 앞으로의 미래 전망적인 게 다 들어가 있으면서 매출 자체는 안정적이라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은 그룹 내 수요가 핵심 포인트. 철강 소내 이게 다 그 포스코에서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그런 것들을 AI 기술 공장을 통해 가지고 현재 실제로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깔아가지고 실제로 키우고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인프라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AI다 뭐다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보드를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사서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직 굉장히 노후화된 공장들도 많고 말을 너무 빨리 했나? 네. 자 아무튼 굉장히 노화되는 것들도 많고 노화된 공정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다 바뀌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다치는 것도 방지가 되고요. 그리고 더 좋은 불순물이 적은 순도의 좋은 철강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 자 그럼 철은 앞으로 계속 쓸까요? 네 씁니다. 왜냐하면 철이
이거는 어떻게 뭐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또 물질이에요. 철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싸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제일 쌉니다. 네, 모든 단단한 물질 중에 철이 가장 또 싼 거에 속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포스코의 발주를 하는 요런 것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실질적으로 성장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 하나 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피트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얘네들이 현재 추정치의 퍼가 그러니까 그냥 현재 값어치가 조금 높게 잡혔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출이 안정적이잖아. 이미 발주 그냥 여기 가기 위해 모회사에서 다 해주고 있잖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밸류를 받는 거는 나쁘지 않다. 실질적으로 매출도 잘 내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리스크 요인은 저는 같이 분석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리스크 요인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종목 퍼스텍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목도 크게 리스크 요인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올해 시장이 한 번은 조정받을 수 있다고 처음에 강조를 했습니다. 무조건 오른 종목을 따라 올라가는 거는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든 시장이 조금 힘들든 상관없이 갈 만한 종목을 골라서 약간 갈아타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을 갖고 왔는데 이 포스코 DX는 어차피 매출 위주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사실은 많이 포스코 DX가 이런 스마트 팩토리의 이런 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계속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인공 심장을 만들었어. 근데 이 인공 심장을 다양하게 계속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샘플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거기가 기술이 가장 좋아지겠죠. 네, 자 그만큼 많은 이런 팩토리에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거 이걸 좀 더 진행해서 인텔리 팩토리라고 좀 더 뭔가 정말 좀 더 고급스럽게 서로 스스로 발전하는 팩토리를 만든다는 게 인텔리 팩토리인데 이런 쪽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업체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AI 스마트 팩토리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장 많이 시도하고 테스트하고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는 포스코 DX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뭔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해외나 이런 것들의 수주를 받잖아요. 해외 어느 업체,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스코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다른 나라에 이런 수주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갑자기 뻥 할 수 있어요. 왜냐? 얘네들가 포스코만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외부 이런 것까지 들어온다고? 이거는 밸류에이션 다시 책정해야 되겠는데? 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포스코 DX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이렇게 조금 이제 그런 걸 하는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내부 거 하기도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은 그렇지만 뭔가 마케팅적인 요소로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그런 뻥 튀길 만한 그런 요소가 있고요. 포스코 DX는 뭐냐? 어찌됐든 스마트 팩토리 관련의 대장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는 2026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요. 왜냐하면 AI도 연복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AI를 인프라화시켜서 우리 실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네, 그래요. 거의 무인 자동차 수준이에요.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은 굉장히 우리 인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요. 크게 다치지도 않고 물건도 잘 나오고 이로 인해서 제품 경쟁력도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은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견 해보세요. 스마트 팩토리가 미래가 아닌가요? 앞으로 모든 팩토리는 공장들은 스마트화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런다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서 굉장히 안정적인 가장 안정적인 매출을 포스코를 통해서 갖고 있는 게 이 포스코 DX다라고 한 번 더 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쭉쭉 가네, 쭉쭉 가. 자, 여러분들 한번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되게 다양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코인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TV에서 이렇게 뭐 제 이름 마홍이를 걸고 이제 MT 모사랑 그리고 아시아
땡 모사 여기 경제 TV에서 하면서 그때 비트코인이 한 1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1000만 원 갈 거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막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욕을 했었어요. 아 이거 뭐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시카고 거래소 CME에 그 등재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카고 거래소에 된다는 시카고 거래소에 어떤 게 거래가 되냐면 금, 은 뭐 이런 게 됩니다. 소고기도 있고요. 네, 우리가 하는 달러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재팬 엔화 이런 것 거기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니까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값어치가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기한 게 늘 없었어요. 저는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시장이 안 좋아도 살아남을 만한 종목을 갖고 온 거고요. 시장이 올해는 조금 한 번 정도는 출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 없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런 근거 있는 자료들을 이제 밑에 QR로 들어와서 달라고 하시면 제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도 깔끔하게 뭐야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뭐 이거 해가지고 히든입니다 이런 거 없이 다 바로 알려드리는데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게 왜 시장이 흔들림과 상관없을까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너무나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라운시큐어 DID 이거 분산 인식이란 뜻입니다. 자,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야 진짜 아나운서 없이 혼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목이도 아프고 그렇네요. 하영이 보고 싶네. 네, 자, 자 아무튼 자 오늘 그 하영 씨가 그 월찬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나왔습니다. 원래 같이 하려 그랬었는데 자 아무튼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보안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것도 우리가 하나 정도는 꼭 갖고 가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운시큐어라고 저는 하나를 뽑았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신원인증 DID 플랫폼에 있어가지고 그 얘네들이 어디랑 연결돼 있냐면은 주민등록증, 뭐 그 의료보험증, 그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 외국인 등록증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국가 상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기반 자체가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상당히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분들 제가 분석을 해봐서 아는데 상당히 단순하고 상당히 강력합니다. 네. 그러니까 쉬운데 굉장히 그 보안을 뚫기가 어려워. 네, 그리고 정확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랑 연관이 된 이런 뭔가 이제 신분증 인프라 핵심 공급사인데 이게 사실 봐봐요. AI 시대 누가 어디서 무엇에 접근하는지를 관리 인프라 사업자. 자, AI 시대에 지금 현재는 AI 때는 뭐예요? 우리가 챗GPT 쓰거나 제미니 쓸 때 어때요? 여러분과 얘기하는 자료는 전부 다 우리의 개발 자료로 쓰입니다라는 거를 클릭을 해야지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챗GPT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챗GPT 서버에는 다 저장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뭘 하고 얘는 사람들은 어떠한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발휘를 한다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보, 개인의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예요. 현재는. 그런데 이 라운시큐어가 그런 돈을 가장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정보를 엄청 모으고 있어요. 신원 인증한다는 게 그거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고 하는지를 전부 다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어떤 거냐면 기술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뭐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이 이제 라운시큐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번 정하잖아요. 그럼 거기로만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기술이 있다고 갑자기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신뢰가 형성이 되면은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변동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혼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가 사업을 영위해 나간다라고 보시면은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국가 사업하는데 얼마나 실적이 나겠어. 자, 이게 실적이 많이 안 나요. 실적이 생각보다 싸고 박리담해가지고 별로 안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정보가 쌓이잖아요. 정보가 쌓이고 기술이 쌓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쌓이는 것 자체가 돈이라고요. 이것 자체가 라운시큐어의 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보안적인 문제나 그리고 이게 정보가 이게 힘이 된다 이런 것, 그러니까 돈이 된다 이런 흐름으로 분명히 라운시큐어는 한번 그 이슈를 받을 겁니다. 이건 저는 이 테마주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이 DIT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분산 인식 이 부분으로 가는 기술은 앞으로의 미래예요. 이것도. 네, 자 앞으로는 사실 뭐 예전처럼 막 그 뭐야 뭐 OTP 카드 이런 거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OTP 카드보다 훨씬 더 한 100배라고 해요. 100배 더 정확합니다. OTP 카드 잊어버려가지고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끝이잖아요. 분산식은 그러진 않다고. 블록체인은 여러 개에서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안이 뚫리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보안적인 부분에서 명확하고 깔끔하고 간결하면서도 싸면서도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최근에 어때요? 병원에 가서 신분증 막 체크할 때 모바일 신분증 됩니다 이러죠. 네, 저도 최근에 독감 주사 맞으러 갔는데 신분증 갖고 오셔야 없는데 안 갖고 왔는데 모바일 돼요 하니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 다 확장됐습니다. 다 모바일 신분증 돼요. 이제는 거의 안 되는 것도 이제 앞으로 될 그만큼 이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실질적으로 더 커질 거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라운시큐어를 봐보니까 이게 이제 현재 인도네시아랑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인구 많죠. 3억이 넘으니까. 네. 인도네시아에서 또 이거 시스템 하고 하면 거기서 한 번 또 정착이 되면 또 이런 DID 시스템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수익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국가 단위로 하나하나 계약하기 시작하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커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 보완적이라고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가지고 3대 테마 다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퍼스텍, 네, 두 번째 뭐예요? 포스코 DX 그리고 라운시큐어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6년도는 한 번은 무조건 시장이 흔들릴 겁니다. 무조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무조건 따라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불나방 같은 거래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니까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세 가지 테마. 상반기 때는 자 뭐예요? 첫 번째 뭔가 북방 관련된 거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 뭔가 AI 인프라를 푸는 포스코 DX 같은 이런 것들이 인프라 관련주들은 굉장히 또 뭔가 각광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네, 앞으로 이런 보안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종목들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뭐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자료는 지금 다 했지만 한 번 더 내가 보고 생각해 보고 싶다 이러신 분은 이 자료 그대로 그냥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 특강으로 나온 거고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그냥 그거 드리니까 여러분 그냥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마음을 대표입니다. 저 이 새해 초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뭔가 의미가 있어요. 네, 진짜 은퇴하려고 하다가도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뭔가 교육을 해주는 것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종종 나올 건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2026년도는 조금 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 당해도 기분 덜 나쁘잖아. 당하지 말고 좀 이기는 그리고 좀 남들이 힘들어할 때 난 웃을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우글 대표였습니다.